휴, 죽을 뻔했네.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없으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자체가 폭발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기업들은 대출이자에 허덕였고 사람들은 빚에 눌려 소비를 멈췄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 화산에서 금리 인하는 유일한 대피소였습니다. 지금부터 금리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와의 왕자 쟁탈전까지 모두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발표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죠. 결과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달랐거든요. 보통 연준은 PCE 물가, 고용, 실업률 같은 최신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참고할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통계청과 상무부의 주요 지표 발표가 거의 미뤄지거나 취소됐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PCE 물가도 이미 2달이 지난 9월 데이터. 쉽게 말해 처음 떠나는 여행에서 실시간 내비게이션 대신 2달 전 사진만 보고 길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2.8% 상승, 1년 반 만의 최고치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2달 전의 경제 상황이었죠. 고용 연준의 공식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물가는 잡고 고용은 늘리자. 하지만 이 목표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이 늘지만 그만큼 시장에 돈이 넘쳐 물가가 치솟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기업의 돈줄이 막혀 고용이 줄고 경기가 식죠. 이 미세한 균형추를 잡는 게 바로 연준의 일입니다. 이번엔 균형추가 정치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빨리 내려, 경기가 먼저야 대놓고 요구했거든요. 파월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내년이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파월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금리를 누릅니다. 그럴수록 시장은 이렇게 속삭이죠. 달러, 결국 비트가 답이야. 금리를 인하해라,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의 행동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금리도 관세도 아닙니다. 부채를 어떻게 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미국의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 이자를 갚는 데만 매년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단 하나, 달러 약세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이 줄고 관세를 통해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돈이 풀리고 물가는 오르고 신뢰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우리들 머릿속엔 질문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 내 돈은 어디 둬야 하지?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화폐, 국경도 정당도 선거도 상관없는 자산이죠. 비트코인의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금리 인하 압박과 부채 확대로 달러가 약해졌었죠. 비트코인은 그 시기 3,000달러에서 69,000달러, 무려 23배 올랐습니다. 눈치채셨죠? 현재 미국의 부채는 더 많은 상황, 심지어 ETF를 통해 1,000억 달러 이상의 기관 자금이 이미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이 아닌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 달러가 약해질수록 비트코인은 더 강해집니다. 달러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반대편 일본에서도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죠. 일본은 오랫동안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한국 국채,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했는데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행 BOJ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새로 임명된 다카이치 내각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19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채가 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죠. 결국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자 너무 비싼데 이제 그만 갚자 결심합니다. 결과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국 국채, 한국 주식, 비트코인까지 전 세계 자산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24시간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움직였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봐볼까요? 레버리지로 버티던 허수, 쉽게 말해 거품들이 정리되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항상 공포 속에서 벌립니다. 24년 8월에도 BOJ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떨어졌지만 3개월 만에 10만 8천 달러, 2배가 되었죠. 역사는 늘 같은 리듬으로 반복됩니다. 요즘은 정치와 시장이 함께 움직입니다. 트럼프의 오른팔이자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하셋이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트럼프가 곧 많은 경제 정책을 발표할 거야. 이 한마디에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경제 회복 이미지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최근 중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일부를 허용했는데요. 이건 글로벌 자본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오기 위함이자 달러를 다시 중심에 세우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달러보다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달러의 가치를 조절한다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치 영향을 안 받는 돈, 비트코인을 떠올리거든요. 규제 당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사기일 수도 있다던 CFTC,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도 금이나 석유처럼 진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죠. OCC도 은행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론 이미 은행과 정부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크립토 대통령 트럼프의 큰 그림일까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뱅가드. 전 세계 펀드 시장 1위이자 ETF 시장 2위. 그들은 별명 부자이기도 합니다. 월가의 교과서, 보수의 상징, 그리고 비트코인 앙숙. 지금까지 뱅가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은 투기다. 우리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도 고객들이 ETF를 거래하지 못하게 직접 막았었죠. 그만큼 비트코인과 거리를 두던 회사였습니다. 이랬던 뱅가드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새로운 CEO가 오자 뱅가드는 그들의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전체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코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월가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ETF를 허용한다는 건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MSCI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주요 지수에서 제외할지 고민하는 동안 뱅가드는 오히려 그 문을 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과거에 앙숙이던 존재가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 누가 먼저 돈의 흐름을 잡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월가였죠. 그들은 늘 돈이 벌리는 수도꼭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은행 계좌도 신용 등급도 필요 없습니다. 지갑 하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이건 투자 수단이 아니라 돈과 권력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무너뜨리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의 사다리를 새로 만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연준의 완화, 일본의 긴축과 엔케리 청산 사이에서 시장은 여전히 출렁입니다. 누가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할 것인가? 정치가 금리를 누르고 달러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점점 국가의 신뢰가 아닌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는 언제나 비트코인이 있죠. 달러는 정치가 만든 신뢰, 비트코인은 수학이 만든 신뢰. 금리 인하와 부채 확장은 달러의 생존 전략이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낸 건 비트코인의 시대입니다. 신기하죠? 정치인가 코드인가?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금리, 화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재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코인의 재구성.